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다 보니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불균형,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만 자료를 접하면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경북의 의료 인력 수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못 미치고요.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간호자 수는 전국 평균 4.85명보다 낮은 3.99명에 그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한 해에만 경북에서 25만 3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이른바 원정 진료를 떠났는데 금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손실은 물론이고요. 또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경우에 생명 손실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과 김천, 안동에 있는 도립의료원에 전문의를 충원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려고 경북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데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돼야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동명휴게소 일대부터 다부터널 부근까지 1km 정도 속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은 현풍 방면 화원나들목에서 옥포갈림목 따라 1, 2차로에서 정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량 많은데요. 곳곳에 사고 소식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명덕로 대봉교에서 수성시장 내거리 방향 동성학교 내거리 200m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달구벌대로는 두류 내거리에서 내당역 내거리 방향 두류 내거리 100m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지게 차량과 택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구간들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구마로는 동볼리 내거리 가까이 하면서 밀리기 시작해서 장동 내거리 방향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상화로는 진천남 내거리에서 수목원 삼거리 지나 유천 내거리까지 교통량 점차 더해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서 늦은 오후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이 동반되며 쌀쌀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진 16도, 포항 20도, 대구 21도로 2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엔 일요일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국의 특광역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유지, 운영하기로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당선 직후에 새로운 관사를 구입하는데 9억 원을 썼고 또 리모델링, 집기 구입비로도 약 1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억 원이요? 네, 이 관사 구입비 그리고 운영비는 다 세금으로 지출하는데요. 이 대구시는 조례를 변경해서 이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관사가 아니라 이 숙소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쓴 내용을 보면 애초에 중개수수료 매입할 때 중개수수료, 이전 수수료 등을 썼고 직기 구입을 보면 숙소 주방 설치로 1,400만 원, 또 관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3,900만 원, 또 관사의 전기 설비 수선공사 시행으로 489만 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이 관사 운영비와 관련해서 네. 이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이 대구시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사유가 개인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는 이 결정 이유였는데 사생활인가요? 네,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구시의 관사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뭐 직기구입비 등은 조례에 따라서 이 근거에서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세금을 지출하는 건데 이게 이 사생활이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불복을 하고 이의 신청까지 제기했는데 이 개인 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지출한 비용을 확인하게 됐는데 이 정보는 그러면 비공개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정보공개 예. 청구에선 비공개지만 비공개였는데 다른 관사 운영비에 얼마 썼는지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입수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 보면 약 10억 원 정도를 관사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쓴 것으로 알 수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에 부채를 갚겠다. 허리띠를 좀 졸라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쓰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게 과연 적절한지 좀 물음표가 남습니다. 네. 세금으로 그러면 사용했으면 이걸 좀 공개적으로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 또 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가 비공개가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서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혁신정책과 미래 50년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6.8%였습니다. 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7%로 나타났는데요. 대구시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유치 정책이 77.4%로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71.8%, 5대 미래사업 육성이 71.0%, 공공기관 통폐합이 69.1%, 재정혁신이 65.4% 등의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네. 또 민선 8기 7대 핵심 과제 중에서 앞으로 대구시 발전을 위해 가장 기대되는 과제로는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공항 산단 조성이 21%이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18.2%였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은 17.3%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 대구 시정에 대한 전망은 조사 대상자의 54.1%가 긍정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리서치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내일이면 민선 8기 단체장이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보다 잘 사는 대구와 경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난 100일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100일이 지났네요. 민선 8기 대구 참으로 바쁜 100일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 7월 1일 출범을 했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시정 계획이 가시화된 3개월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기관 개혁, 맑은 물 하이웨이, 군부대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공공기관 통폐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뭐 다른 정책들은 당장 추진을 하더라도 결과물로 나오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 당선되고 나서 발표를 했고 이 한 석 달 동안 빠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18개 기관을 11개로 축소를 했고 이 신임 기관장들에게 지난달에 임명장까지 수여를 했거든요. 네. 이 홍 시장은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혁신 방안을 계속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빠르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다른 기관들의 뭐 직급이나 임금 체계도 달라서 이를 극복하고 좀 정리하는 문제도 네. 앞으로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업 유치가 참 절실한데 이 부분도 홍 시장이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TA 항공 본사 이전 그리고 프랑스의 세계적 자동차 부품 회사인 발레오, 글로벌 가구 기업인 이케아 등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기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취임 100일을 앞두고 어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앞으로 대구 미래산업이 될 신수종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대구로 오는 기업은 2개월 이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취임 초기부터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8개 구군과 지난 8월 원스톱 투자 지원단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첫 투자 유치 사례인 주식회사 LNF가 투자 협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대구 국가산업단지 3공장의 건축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빠른 진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규제 개선까지 지원해서 막힘없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상당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 또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상당히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밑그림을 그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군부대 이전 사업은 이 대구시가 국방부와 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현재 경북 7곡군,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등 이 4개 시군이 대구시를 떠나는 모든 군부대를 받겠다 이렇게 유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남은 과제라면 이게 기부대 양여 방식이다 보니까 이 군부대를 이전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서 이 성패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뭐 국방부나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인 이 위치 문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 치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은 이 대구시가 이제 정부와 정책 조율에 나섰습니다. 네. 지난 5일에 이 대구를 방문한 이 국무조정실장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가 이달 중에 안동을 방문해서 치수원 활용에 관한 상생협약을 안동시와 체결할 계획인데 내년 말까지면 최종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동댐의 물을 도수관로를 설치해서 대구로 가져오는 계획인데 좀 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좀 들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수질 문제도 제기하고 있죠. 네, 대구시가 추정하고 있는 소요 예산이 1조 4천억 원인데 이게 예상 사업비의 최대치로 뭐 용역 과정을 통해서 좀 사업비를 다시 산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 국가가 역시 주도해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협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하겠다라고 네. 밝히고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가 제기했던 이 퇴적층의 안동댐 퇴적층의 중금속 오염 문제도 일단 이 수표층에서는 물을 치수하는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 대구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동이나 또 다른 지역 그 주변의 지자체 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해결하고 좀 넘어가자라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환경 문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필수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 공공기관 통폐합에 또 군부대 이전, 취소원 문제까지 그야말로 뭐 대구시의 슬로건답게 이 파워풀하게 대구의 중점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 홍 시장의 이런 사업 속도에 또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도시철도 순환선 변경 그리고 시청 이전,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무산, 채무 감축 등 홍 시장의 일방적 통행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또 홍 시장이 비록 개혁과 혁신을 주창을 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설득과 동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그
각종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구 인권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네. 인권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금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팔아서 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취소원 문제만 하더라도 경상북도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소통이 미묘한 갈등 상황이 좀 연출되기도 했었죠. 네, 이 취소원을 구미 대신에 안동댐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 구미시와 또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이 구미시장과 마찰을 빚은 것은 물론 이 자신의 SNS에 이 경북지사가 중재할 일도 없고 이미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토론과 합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이 경북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자신의 의견이 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워낙 이 거세게 네. 이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존재감이 이 지난 권영진 시장 임기 시절과는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대구 경북연구원 분리로 좀 이어졌습니다. 네,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서 자체 연구원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면서 대구시도 대경연구원을 해체하고 가칭 대구정책연구원을 새로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경련 분리를 추진하는 건 경북의 특화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대구와 경북이 함께 통합까지 논의를 했던 경북이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 건 대구 취소원 변화를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갈등이 크게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대구 경북 별도 연구기관으로 나눠지는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 분야와 행정 직무별 체계에서 시도 책임 지원 체계로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연구본부에는 대구연구본부와 경북연구본부로 나눴고요. 네. 또 미래전략연구실을 새로 뒀습니다. 기획경영실은 대구운영지원팀과 경북운영지원팀으로 나누고 또 인력도 반반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 자, 민선 8기 지금 출범 100일을 맞아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성과와 과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 좀 지연되면서 통합신공항 사업의 차질이 좀 우려됐었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11월 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역할이 지금 컸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반대하는 이미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직접 또 전화를 걸어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군의군을 대구시에 내어주더라도 우려하고 있는 선거구 조정과 의석수 감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요. 이철우 도지사가 경상북도 자체 또 시뮬레이션 수치를 근거로 또 제시를 했고 네. 이게 설득하는데 아주 또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철우 지사는 이 편입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채익 의원과 여당 간사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이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미자 경북위원장 또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사이에 중재에 나서면서 11월에는 법안 통과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예, 자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제 기자로서 지난 100일을 평가하시면 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대구 미래 50년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4년 동안 쉼없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내부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온갖 난관을 무릅쓰는
질풍모구의 마음가짐으로 대구 재건을 담대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난 3개월을 보면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 정책에 또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 할 시의회는 거수기 노릇을 하기만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구의 미래 변화도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다른 것보다 대구와 경북이 100일 동안 너무 많이 멀어졌습니다. 이 같이 해야 될 일, 많죠. 같이 풀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은데 이 100일 동안 멀어졌다면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좀 가까워지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의사에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서 대구시의 성과와 과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요즘 뭐 K-뷰티 또 K-드라마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K-팝도 그렇고요. K-푸드 하면은 또 인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경북 영주시에서 지난 9월 30일부터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이 소식 전해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 풍기인삼문화 팝업공원 일대에서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개장 나흘 만에 17만여 명이 방문을 했고요. 또 개막 6일 만에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이상의 수출 협약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과 체험부스 상인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 분위기 느껴보시죠. 잔뿌리 이것도 고른 게 없고 전부 싱싱하잖아. 야, 왜 사람이 그래 많이 왔나?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세계적인 인삼이라 그래도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약간 헐해서 기분 좋지, 사는 사람이. 인삼주스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엄청 규모 크고 좋은 것 같아요. 시식하면서 인삼 한잔 마셔 보니까 진한 맛이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달고나 인삼 체험 부스예요. 달고나는 예전 어릴 때 그 기억으로 생각해서 어른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입맛에 또 맞게끔 하려고 또 지금 풍기 인삼 축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홍삼 가루를 또 다시 새롭게 넣어서 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른들이 드실 때는 좀 많이 넣고 싶으면 넣으시면 되고 아이들은 조금만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저희는 인삼하고 사과 모양의 빵이에요. 인삼의 재료를 살짝 넣어가지고 맛만 이제 조금 넣었어요. 단맛이 많이 나게 해서 어린아이도 먹게끔 해놨어요. 풍기 인삼이 우수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죠. 향도 진하고 처음 먹어볼 것인데 기대가 됩니다. 풍기 인삼이 당연히 좋죠. 좀 사가 왔습니다. 좋다 그랬어. 인삼 판매와 체험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엑스포잖아요. 좀 더 뭔가 다양한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엑스포 전시장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홍보관부터 주제관, 생활과학관, 인삼교역관, 인삼미래관까지 5개 관을 통해서 풍기 인삼을 처음으로 재배한 주세붕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인삼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500년의 청사진까지 정말 인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범 조직위원장에게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영주에서 인삼 축제는 매년 열려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엑스포를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이 엑스포는 이제 만국 박람회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종합 박람회 개념으로 격상이 됐는데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열리는데 인삼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엑스포라 그래서 매일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또 과학 엑스포라 그래가지고 영주 인삼이 왜 과학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좋으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는 이런 다목적을 가진 종합 박람회 개념으로 엑스포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풍기인삼은 1541년 주세붕 선생이 풍기군수로 오면서 소백산에서 나는 산삼을 재배를 한 것입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고요. 풍기인삼은 또 과학적으로 사포닌 함량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백산이 일교차가 심하고 토질이나 수질이나 이런 면에서 인삼 재배에 가장 적합해서 사포닌 함량이 중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그런 곳에 비해서 2배, 어떤 경우는 한 3배 가까이 되는 양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삼이 식품에서부터 의약품, 화장품, 그다음 음료, 바이오, 제과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삼이 아주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와서 보시면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에 문화 행사도 매일 진행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제 공연인 태평성대는 정말 다채로운 시청각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엑스포 마스코트인 풍삼이 퍼레이드는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풍삼이군요. 네, 맞습니다. 각각 하루 2차례씩 행사가 진행되고 이외에도 고령군의 날, 문경시의 날 등을 정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다른 시군민도 엑스포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전시와 공연 등 볼거리가 가득한 이곳에서 방문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삼 축제 한다는 것도 알고 여기 영주 그 유명한 우섭다리 그 구경 겸해서 왔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각종 인삼 제품 또 이제 수삼, 메밀 제품도 팔고 풍기 사과 유명하잖아요. 사과 제품도 많이 있고 오늘 구경 잘했습니다. 우선 이제 내가 먹으면 좀 덜 피곤하니. 인삼은 금산하고 풍기하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밖에 안 나는 줄 그래 알고 있거든요. 선물도 좀 하고 닭이 엮고 이래 뭐 삶아가 먹기도 하고 튀김도 해 먹고 우리는 한 채 36,000원짜리 2채 샀거든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큰 거는 아까 보니까 되게 큰 것도 있던데 보니까 작은 것도 6년근이고 큰 것도 6년근이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아까 사실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작고 크냐고. 그랬더니 사람도 뭐 크고 작은 사람이 있잖냐. 그래 대답하네요. 작아도 몸이 탄탄하고 그렇다 그러네요. 저는 안양에서 왔어요. 할아버지가 영주 살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온 김에 왔어요. 아기가 아직 인삼 잘 모르는데 미국 인삼, 중국 인삼 이런 거 인삼 이렇게 모양 보고 그런 걸 막 유의 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알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삼 모양이라든가 효능 좋다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풍기 인삼 좋다고 유명하다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말에는 방문해 보시면서 영주에서 엑스포도 즐기고 또 주변 관광지인 부석사와 소수서원도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쪽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시간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분포가 되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